인생 70, 고희를 맞은 나이에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실버타운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배신과 그에 따른 지혜로운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헤어룸빌입니다. 2018년에 개관한 이 프리미엄 실버타운은 입주비만 10억 원이 넘는 국내 최고급 시설을 자랑합니다. 총 3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곳에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층에는 은행, 카페, 레스토랑이 있고 2층에는 의료진과 물리치료실, 3층에는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층부터 20층까지는 거주 공간으로 각 층마다 라운지와 작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범적인 부부로 유명했던 최민수 박사 내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민수 박사 올해 70입니다. 1954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서울대 국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1982년 박사 과정을 마치고 모교에서 교수가 된 그는 40년간 한국 고전문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조선 후기 소설의 현실인식은 한국 고전문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300여 편의 논문과 2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아내 정순이 여사는 최 박사보다 5살 어린 65세입니다. 1978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된 미인으로 당시 이화여대 불문학과 재학 중이던 그녀는 1980년 최 박사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1979년 한 문학 세미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문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가까워졌습니다. 결혼 후 슬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고 손자 손녀만 4명인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 3월 정년 퇴임과 함께 최 박사 부부는 해오름빌로 이주했습니다. 정 여사의 제안으로 강남구 대치동에 34평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실버타운의 25평 주거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최 박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기상해서 30분간 산책하고 3층 도서관에서 이 3시간 독서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정 여사 역시 요가, 필라테스, 꽃꽂이, 서예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활발한 생활을 했습니다. 실버타운 내에서도 가장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죠. 그런데 2023년 4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이 부임한 것입니다. 김정훈 소장 45세의 젊고 능력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최근 5년간은 고급 주거시설 관리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입주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임 첫 주, 김 소장은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24시간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김 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소한 요청도 즉시 처리했고 병원 동행, 쇼핑 도움, 가전제품 수리까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김 소장은 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정 여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빈도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경부터 정여색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새 옷을 자주 사들였습니다. 특히 젊어 보이는 스타일의 옷들을 선호했죠.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에 별 관심이 없던 정 여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답장을 보낼 때는 마치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박사는 아내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지만 아직은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 오후 5시에 끝나던 독서 토론회가 참석자 부족으로 일찍 끝나게 되어 최 박사는 평소보다 2시간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15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자신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웃음소리였지만 평소 최 박사에게 들려주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여 젊고 더 생기 있고 더 애교가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최 박사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내 정 여사와 김 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김 소장의 손이 정 여사의 어깨 근처에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나타나자 두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정 여사의 설명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최 박사는 거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고 소파 쿠션은 두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움푹 패여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낯선 남성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박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40년간 학자로 살아온 자신의 방식대로 체계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의심일지라는 제목의 노트를 만들어 아내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관찰한 결과 정 여사의 화장 시간 증가, 새 옷 구입, 휴대폰 사용 패턴 변화, 외출 빈도 증가 등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최 박사는 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 박할머니, 경비실 이경비원, 1층 카페 김 사장, 꽃꽂이 교실 강사까지 모든 증인들이 한결같이 정 여사와 김 소장의 가까운 관계를 증언했습니다. 11월 말 최 박사는 손자의 도움으로 아내의 휴대폰에 가족용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확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남구 신사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스케줄처럼 규칙적이었죠. 12월 21일 목요일 최 박사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김 소장의 흰색 BMW가 모텔 주차장에 들어섰고 10분 후 택시에서 내린 정 여사가 빨간 코트를 입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박사의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음 날 대학 동기이자 30년간 사립탐정으로 활동해온 이정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수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김정훈 실명은 김정철. 지난 10년간 총 5개의 고급 주거시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지만 모든 곳에서 입주민 부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해고당했습니다. 총 피해액만 5억 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해오름빌에서는 총 600명의 부인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으며 각자에게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의 경우 지난 8개월간 총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실버타운 관리비를 체계적으로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위 업체를 만들어 지난 1년간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범죄 조직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헤어른빌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12명이 피해를 당했고 총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최 박사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닌 더 큰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다가오는 신년 문화 행사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최 박사는 우리 부부 50년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간 모든 증거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집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신년문화 행사 당일 대강당에는 입주민 200여 명과 가족들까지 포함해 총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최 박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1980년 최 박사 부부의 결혼 사진이 나왔고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 위치 추적 기록들, 금전 거래 내역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소장의 과거 범죄 기록, 현재의 횡령 증거, 그리고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김 소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강당 출입구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 박사의 마지막 말과 함께 발표가 끝났습니다. 김 소장은 횡령과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박사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최 박사는 해오름비를 떠나 경기도 파주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이주했습니다. 6개월 후 최 박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후에는 책을 읽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수는 총 23명, 피해액은 8억 원이 넘었습니다. 헤어른빌에는 새로운 여성 관리소장이 부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입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어야 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상처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배신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개인의 복수보다 사회의 정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복수보다는 정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